안녕하십니까. 상스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가위 연휴 잘 보내셨나요? 코로나의 와중에도 한가위가 지나갔고 우리는 연휴를 보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앞날에 코로나 따위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안규호 작가님의 저서 어서와 영업은 처음이지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그래, 죽기 살기로 3년만. 벤츠 자동차 판매왕 신동일 이사의 책 제목이자 예전에 내가 경영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면서 내 다이어리에 맨 앞에 크게 써놓았던 나의 다짐 문구였다. 가난으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지금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죽기 살기로 딱 3년만 미쳐보자. 그래도 안 되면 정말 포기하자. 그때 수첩에 나의 각오를 수백 번 적고 또 적으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회사에 취직하며 영업하기 위해서 차도 새로 뽑았다. 물론 돈은 하나도 없었다. 렌터카 회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주행거리 20만 킬로미터가 넘는 중고 경차를 월 15만 원에 빌렸다. 신용이 안 좋아서 월 15만 원짜리 경차도 다른 이의 이름으로 빌려야 했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나는 대표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채용된 미운 오리 새끼였다. 회사 선배들은 모두 학력과 스펙이 좋았고 일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 선배들은 나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돈 벌어갈 생각하지 마. 우리도 2년 동안은 돈 한 푼 못 벌고 선배들 뒤치다거리만 했어. 책 줄 테니까 공부해. 며칠을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혼자서 공부만 했다.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알 수 없었지만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즐거웠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또 돈이었다. 회사의 선배들처럼 2년을 고생하며 비전을 보고 투자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당장 돈 1만 원이 없었고 내일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다. 나는 돈을 벌어야만 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며칠 동안 계속 공부만 시키고 가끔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영업하는 모습을 구경하기만 했다.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 휴대폰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다. 그러나 이런 부수입만으로 오랜 시간 버틸 수 없었다. 회사에 입사한 지 보름째 되었을 때 팀장에게 나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팀장님, 제가 지금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할 테니까 영업을 내려주십시오. 팀장이 말했다. 장난해? 네가 뭘 한다고 영업을 나가? 회사 이름 더럽힐 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계속 선배를 따라다니고 공부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입사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나의 상상과 달리 괴리감이 너무도 컸다. 팀장은 나에게 실무 영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대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한 채 돈에 치여서 갓 입사한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지위 체계를 무시하는 개념 없는 행동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대표실에 방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죄송한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힘든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했다. 그리고 영업을 내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이번에도 대표는 나의 부탁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계속해서 영업, 영업 외치는 나에게 그 능력을 빨리 보고 싶다고 하였다. 일단 허락은 하였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부담감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회사 선배들의 말대로 아직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하나도 아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영업만큼은 자신이 있었다. 20대 초반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영업을 했다.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성과를 내고 톱 클래스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했다. 영업은 언제나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다. 회사에 큰소리 뻥뻥 치고 나가서 일단 무작정 현장으로 갔다. 무식함과 실행력은 내가 어서와 영업은 처음이지의 저자 안규호 작가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다. 서류 가방에 전단지를 가득 채워넣고 공장이 즐비한 현장으로 갔다. 나는 영업으로 돈을 벌었지만 참 숫기도 없고 낯가림도 심하고 게다가 겁까지 났다.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일은 언제나 힘들다. 회사에서 나왔을 때만 해도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막상 낯선 사람들과 같은 현장에 들어가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회사의 정문 앞에 차를 댔으나 나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 갭이 두 갭이 계속 애꿎은 담배만 피우며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에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자. 차 문을 박차고 내려 회사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지만 이내 용기가 꺾였고 다시 차 안으로 몸을 피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는 참으로 용기 없는 놈이었다.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어디 있고 남은 자존심이 어디 있다고 이 지랄을 떨고 있었는지 내 자신이 한심했다. 몇 발짝만 뛰면 갈 수 있는 그 회사가 너무나 멀고 무섭게만 느껴졌다. 스스로 3년만 미쳐보자고 수없이 다짐했고 생존이 걸린 시점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자존심이라는 녀석이 나를 힘들게 했다. 거절에 대한 공포가 두려웠고 내가 아직 아는 게 없다는 핑계가 나를 더욱 올감했다. 애꿎은 담배만 계속 태우며 들고 온 서류를 뒤적거리며 시간을 낭비했다. 2시간쯤 지났을까? 점심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만 같았다. 결국 자신을 이겨내지 못하고 차를 돌려 도망쳤다. 그리고 다시 다른 회사 정문 앞에 차를 대고 자리를 잡았다. 초겨울이라 날은 한참 추웠지만 기름값 때문에 차에 시동도 켜놓을 수 없었다. 추운 차 안에서 입김을 불며 눈을 감고 나 자신과 싸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내야만 한다. 속으로 몇 번을 되뇌며 싸웠는지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며 다시 차 문을 박차고 나와 회사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다. 그 회사의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죠? 내가 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컨설팅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장님 계신가요? 그 직원이 물었다. 어디요? 내가 말했다. 사장님께 도움 되는 정보가 있어 왔습니다. 사장님을 좀 뵙고 싶은데요. 그 직원이 말했다. 아니에요. 됐습니다. 내가 말했다. 네, 수고하세요. 예상했던 대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얼굴이 후끈거렸다. 하지만 발을 뗀 이상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미팅을 하고 싶었다. 옆에 있는 다른 회사로 발길을 옮겼다. 이번에는 조금 전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더 당당하게 행동했다. 멘트도 바꿨다. 안녕하세요. 경영 지도를 위해서 나왔는데 사장님 계신가요? 아주 당당하게 밀어붙였다. 나의 당당함에 직원은 약속하고 오신 거냐면 물었지만 오늘이 이 지역 차례라 왔으니 일단 사장님에게 안내해달라고 했다. 직원은 당황하면서 사장에게 연락을 했고 나는 회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표님의 경영 지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온 안규호 대리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누시죠. 사장 역시 속으로 얘는 뭐지?
라며 조금 놀란 눈치였다. 그토록 바라던 첫 미팅이 시작되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신입사원이 한 회사의 대표를 만나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나는 영업을 하면서 항상 내가 말하기보다는 고객에게 질문하고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때는 아는 것도 없어서 사실 내가 할 이야기도 없었다. 그냥 그 고객의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를 운영하며 뭐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지, 뭐가 쉬운지를 물었고 고객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다. 작지만 나도 몇 번의 사업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이야기에 많이 공감할 수 있었다. 이런저런 대화가 오가다가 고객이 물었다. 그런데 오늘 뭐 때문에 오신 건가요? 내가 답했다. 대표님께서 회사를 경영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왔고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대표가 말했다. 네, 그러세요. 내가 말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한참 고객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고 자리를 끝냈다. 차로 돌아가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고객을 만난 나 자신을 칭찬했다. 잘했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어. 별거 없네. 그리고 발길을 옮겨 다른 회사를 시작했지만 거절만 호되게 당했다. 더 이상 어디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다. 한심했지만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움직인 데 만족했고 어제보다 발전한 오늘에 만족했다. 내일을 기약하며 나는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가 이 책 어서와 오늘은 영업은 처음이지? 의 저자 안기호 작가님이 영업자의 위치가 아닌 경영자의 위치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 중에 하나가 영업팀 회의이다. 영업팀이 하는 회의를 보면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와 계획들이 쏟아 나온다. 그리고 월말이 되면 모두들 그때 했던 이야기는 월초에 했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해왔던 대로 하던 대로 움직였다. 그럴 거면 바쁜 시간에 붙잡아 놓고 회의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말로 뛰는 사람, 그리고 발로 뛰는 사람.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영업에서 기적을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움직이는 것, 발로 뛰는 것이다. 기적은 생각이 멈추는 순간에 찾아온다. 지금까지 안기호 작가님의 저서 어서와 영업은 처음이지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